봅시다. 21번부터 시험 치느라 다들 고생 많았고 2023년도 9월 몇 월이었지? 9월이지 9월 2023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에서 24번을 내가 뭐 엄청 빠르게 하고 빠르게 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러면 니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좀 강의가 날림식의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이제 정확도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자고. 그리고 우리 일정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이 7월 31일인가? 그렇죠. 2025년 7월 31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 수업 당연히 있죠. 8월 2일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지금 9월에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마 내 생각 22번 정도까지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간에 이때 토요일 날에 좀 스퍼트를 달려서 좀 빡세게 해서 목표로 하는 32번까지 좀 끝내도록 하자. 왜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방학이죠. 잠깐 학원 방학. 그래서 8월 며칠이냐? 내가 요즘 날짜 개념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 8월 4일부터죠. 8월 4일부터 5, 6, 7, 7일까지죠. 그래서 7일까지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학이고 중간에 한번 이제 그 풀이 강의가요. 이제 해설 강의가 한번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통해서 또 한번 또 복습을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강의 한번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32번 이때 끝나고 만약 이때 32번까지 못 끝냈다 그러면 강의 여기 온라인 강의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36번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8월 9일이 되려나? 그때쯤에 토요일에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이 한 세트가 다 끝나고 이제 계약을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 벌써 계약이다. 그죠? 엄청 방학이 짧다. 안타깝지. 그지? 시간이 빠르다니까. 그래서 정신들 좀 꼭 차리셔야 되고요. 방학 때는 이제 다시 우리 8시 그때 체제로 좀 돌아가게 되죠. 좀 늦게 하는 거. 그래서 좀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결과들 좀 보니까 다들 이제 뭐 등급대가 뭐 좀 운이 좋아서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에서 한 4등급대에서 좀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긍정적인 건 오늘 시험 시작하면서 얘기했었던 등급보다는 점수 자체를 한번 올려보자. 왜냐면 점수가 올라야 등급이 오르는 거니까. 뭐 개소리인가 싶지만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면은 그게 누적이 돼서 등급이 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누적 단계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기의 성과들을 다들 좀 거두는 것 같아. 특히 이제 듣기가 좀 틀린 거는 이거는 사실 큰 의미 없다. 듣기는 어차피 수능 가면은 한 개 틀리는 정도의 실력 다 만들고 들어가게 돼. 어차피. 알겠죠? 듣기 안 어렵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듣기에서 좀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연연해야 되는 건 뭘 연연해야 되는 거야? 뭐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아까 시험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네 이거 있잖아. 그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지.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거는 실수일 수 있잖아. 근데 그 실수도 여전히 나의 실력인 거고 또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이유가 또 뭐일 수 있어? 이 지문이 분명히 쉬운 지문이었는데 내가 못 건드리기도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죠? 혹시 오늘 시험 보면서 나 모든 지문을 이렇게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다 읽어봤다 하는 사람 있어 혹시? 있어? 좋아. 또 있어? 좋지. 그러면은 잘했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도 점수 나왔으면은 너는 한번 수능 가면 1등급 목표로 해서 해보자. 알겠지? 가능하거든. 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잖아. 선생님은 늘 등급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기 학원에 고3에 미대 가려고 준비해서 온 학생이 있어. 그때 말하지 않았나? 5등급으로 들어왔는데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5에서 3 올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사실은. 근데 3에서 1 올리는 건 사실 더 어렵지. 더 어려운데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 아직 시간이 1년이 넘게 남았잖아.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내년 수능이 11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년 훨씬 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거 못한다?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그거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지. 네? 또 여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2, 3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늘 말하잖아. 기본 세팅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라고.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절대적으로 잘 받았다 쳐도 내가 80점이더라도 4등급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그치? 근데 영어는 어때? 그렇지가 않잖아. 그냥 내가 절대적으로 점수만 팍 잘 봐버리면 그냥 끝나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세팅 값을 갖고 들어가면은 내가 영어에서 3등급 이상,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이제 인서울 가시권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결론, 오늘의 결론, 너희들 점수를 보아하건대 잘하고 있다. 근데 물론 더 잘해야 되겠지. 훨씬 더 잘해야 되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에 좀 긍지를 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존의 영어에 대해서 좀 패배 의식 그죠? 좀 이렇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었던 과목 중 하나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차츰차츰 내가 할 수 있다는 과목, 자신감을 주는 과목으로 좀 변모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지가요? 뭐 긍정적이야 너 결과가 되게 듣기만 좀 감안하면은 충분히 잘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사실 듣기는 잘 안 건들잖아요, 그지? 듣기는 솔직히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건드는데 듣기 수업 한번 필요하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이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말하는 유형 접근법 그리고 이제 스킬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거나 적용이 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적용이 됐다 손. 넌 어때? 적용 아무것도 안 됐어? 아, 네. 됐어? 가연이는 좀 어때? 됐어요. 조금 됐어? 억지로 얘기하진 않아도 돼요. 안 되면 아직 다 안 되는 것 같다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무슨 사이비 교단이 아니잖아, 그죠? 무슨 믿습니다 주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되지 뭐. 그지? 잘안 됐어요. 어? 잘안 됐어요. 그래 잘 안 될 수 있어. 그게 왜냐면은 이게 어휘력이 좀 부족한 게 큰 이유일 수 있거든, 그렇지? 끊임없이. 그리고 또 구문 분석이라든지 또 해석, 구문 분석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직역한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받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직역을 한 이후에 맥락상 어떤 문장인지 어떤 의미인지까지 그게 이제 되는 게 독해인 거잖아, 그죠? 그 과정이 덜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면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잘 반응해줬어. 좀 칭찬해주고 싶네 오늘 결과들은.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 자 forward think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 이제 맥락상 밑줄 친 어떤 어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찾는 문제죠. 이런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 일단은 유형 접근법에 있어서 이런 발문들을 항상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글에서 그쵸? 그러니까 얘를 보는 기준이 이 글에 있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걸 읽다가 당장 이 어구 하나에 꽂혀서 이걸 가지고만 우리가 독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forward thinking 하니까 무슨 공격수가 생각하는 거야 막 이딴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그죠?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시험에는 촉박하잖아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점을 항상 두는다는 거야. 요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떤 글을 읽을 때 중심 논지,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것만 잘 지켜줘도 솔직히 3, 4등급 이상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다음 글에서 그러니까 즉 맥락, 컨텍스추얼한 얘기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또 뭐야?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죠.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가는 거야? 그거 그냥 오해의 소지가 안 생겨. 그래,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선택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적절한 게 뭔지를 찾아주라는 거야. 사실 얘가 함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거법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왜 지들도 절대적인 선택지를 만든다는 자신이 없는 거야. 5-10이 걸리기 싫다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능 시험에서 뭐 사실 모든 영어 이제 유형들 모든 문제들의 가장이 다 들어가잖아. 가장이 다 들어간다라는 건 그만큼 뭐야 우리가 소거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 물론 빈칸 추론은 그렇게 하면 좀 안 됩니다. 빈칸 추론은 절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빈칸 추론의 대전제를 뭘로 넣는 거예요? 빈칸에 말을 넣지 말라는 거잖아. 알겠어? 빈칸 추론은 절대값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 물론 거기에도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빈칸 추론은 절대값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집어넣는 방식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 간혹가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데 1, 2, 3, 4, 5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선생님 이거 한번 먼저 읽고 이 중에서 적절한 거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될까 하는데 5가지 관점을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한 번에 듣고 이걸 봐. 내가 무슨 뭐 컴퓨터 무슨 AI야?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또 내가 어느 하나에 막 꽂혀버려. 내가 보기에 막 이뻐 보이는 말에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 속으로 글을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 영어 이제 유형의 그러니까 영어 영역의 글을 읽기의 기본 방식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심 기준을 본인 스스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세운다는 게 얘를 읽었을 때 이러한 내용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거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본인이 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왜 이게 언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칠 수 있는 것들을 쳐버리고 뭐야? 그래서 이건 굳이 읽을 필요 없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빨리빨리 쳐버리고 빨리 정답 내고 대조 반복 적용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스킬 같은 부분들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버려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니들이 점수가 계속 조금씩 오르는 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폭발한다니까, 빵 터져버린다니까. 선생님도 옛날에 그 재수할 때 수험생 때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바로 떴거든 영어가. 근데 그 전에 그 전년도 고3 11월에 내가 영어가 몇 등급 나왔겠지? 한 3등급이나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단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야. 더군다나 우리 때는 무슨 평가야? 상대평가라고. 7개월 만에 1등급이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효율적으로 글을 봤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전수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1년 넘게 남은 시간 동안에 이게 불가능하냐. 심지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그냥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이게 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더군다나 난 호평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너희들은 계속 그거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나한테는 큰 방해 요소.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애들이 솔직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지금 쉬는 시간에 뒤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거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해보자. 그래서 너희 학교는 그래도 이쪽 마석 쪽에서는 꽤나 좋은 학교잖아, 그죠? 대신 다 180, 190 애들 몰린 학교인데. 자, 이제 진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자, 나는 의심한다. 펑기라고 하는 거 아래 나오죠, 뭐래요? 이제 곰팡이류, 그죠? 얘가 주어, 그다음에 동사, a little more forward thinking. 그래서 forward thinking보다 약간 더하다라고 의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than their larger partners. 그들의 뭐보다 더 큰 파트너보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걸 의심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다. 너무 쉽게 이해된다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 없었을걸? 나도 이거 이제 어제 다 풀어봤는데 이거 바로 읽고 나서 뭔 소리가 들으냐면 일단 여기 대절이 있는 거 뭐 다 알 거고 읽고 나서 뭔 소리가 드냐면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 들지 않냐? 미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되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돼? 거기서 흔들리죠? 솔직히 안 흔들린다? 거짓말이잖아. 나도 이거 읽고 나서 뭐야 왜 이래? 그러니까 약간 살짝 좀 당황스럽거든. 근데 너희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게 시험 보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읽어가 뒤에 읽다 보면은 얘에 대한 맥락이 어떻게 돼? 유추가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첫 문장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글들의 유형이 있잖아. 근데 영어 영역에서 첫 문장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무시해라. 똑같이 얘가 개소리를 하잖아. 그럼 너희도 그래요 조용히 해봐. 좀 뒤로 읽어볼게. 약간 이렇게 하라고 자신감 있게. 그러다 보면은 얘에 대해서 유추가 된다고. 얘네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among trees. 나무들 가운데에서 이런 뜻 있어? Each species fight other species. 갑자기 또 뭐 나무가 나와서 각각의 나무의 종들은 다른 종들과 싸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계속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얘기들 하고 있는. 그래서 읽자고. 자, let's assume. 가정해보자. 가정해보자고 하는 거는 약간 예시죠. 그러면은 이 글은 뭔가 반복 구조로 들어가겠구나라는 뉘앙스를 여기서 또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단어 하나만 띡 가지고도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스킬이죠. 그래서 예시 반복 이거 스킬이 여기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the beaches 여기서 beaches라고 하는 너도 만나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무슨 짐승이라든지 해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beaches native to Central Europe까지가 다시 주어져.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나무 종인가 봐. 이 친구들이 could emerge 어떻게 됐대요? 더 우월한 종. 그렇죠? victorious가 이제 약간 승리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우세한 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In most forest there 그쪽에 있는 숲에서.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이 여기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있으면 얘기해 줘. 뭐 전면부잖아. 전면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그쪽 숲에서 더 우세한 쪽으로 나타났다. 이 너도 밤나무라고 하는 게.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죠? 자, 질문은 곧 뭐다? 중심 논지다. 알겠죠? 질문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야. 보통 이 영어 문장에서.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혼잣말 한다든지 뭐 이상한 지역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이런 식으로 너도 밤나무가 숲에서 우세한 종이 되는 게 과연 이득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한 종이 지배적이 되는 이 사례에 대해서 필자가 긍정으로 바라볼지 부정으로 바라볼지를 뒤를 읽으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가 나옵니다. 자, what would happen if a new pathogen 뭐 이름도 막 애매하지? 뭐 병원균이라 그러나? 병원균 pathogen came along that infected most of the beaches and killed them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병원균이 나타나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 너도밤나무를 감염시키고 죽여버린다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 that case 역시 아까 assume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시적인 그런 구조에서 반복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얘가 지금 우세한 종이 됐는데 거기서 병원균이 나타나서 얘네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 뭐 다 이렇게 감염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우울은 it be more advantageous if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around oaks, maples, or firs that would continue to grow and provide the shade needed for a new generation of young 블라블라블라 뭐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자, 이게 곧 필자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필자의 주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이 지배적인 게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뭐? If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종이 있는 게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어요? 지배적인 종이 나타나는 것보다 다른 종이 있는 게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가 중심 논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해줌으로써 이 사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한 종이 지배적이 되는 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그렇죠. 부정적인 거죠. 바로 판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득이 되지 않는구나. 뭐? 한 종이 지배적인 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바로 우리가 설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파토젠 병원균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파토젠을 보면은 우리가 뭐하고 연관 지을 수 있어? 뭐하고 결부 지을 수 있어? 그렇지. 앞에 나왔던 이 펑진가 뭐 이 친구하고 바로 결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냐? 뭐라 그랬어? 병원균이 등장했을 때 얘네들을 대부분 다 죽였다. 그러면은 우세한 종이었던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개체수를 줄이는 작용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개체수를 줄이는 작용에 대해서 이 필자가 하나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개체수를 줄이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말이 좀 어려우니? 아니, 한 병원균이 나타나서 한 종의 어떤 그런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을 그럼 긍정적. 그렇죠.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지배적으로 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반대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개소리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킬 뭐야? 이런 식으로 예시는 반복이다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온 측면을 근데 살펴보아하니 한 종이 지배적인 게 되는 것이 이득이 되는가? 근데 다른 종이 있을 때 더 이득인 것 같다 해가지고 반복 구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자꾸 이 사람의 중심 기준, 중심 논지가 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거기서 너희도 모르게 그 구조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이 뭐예요? 지금 왜 반복이라고 써놨냐? 대조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의 출제 원리 뭐예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졌다? 그러면 뒤집어진 얘기로 계속 가져간다. 그죠? 물론 중간에 한 번 더 뒤집히는 경우가 내 기억상에는 10개 이하로 있기는 해. 근데 너무너무 드물어. 선생님이 지문을 몇 개를 받겠어 여태까지. 근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뒤집어졌구나. 뭐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긍정적인 거구나. 개체수가 많아지는 게 긍정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글을 나머지를 쭉 읽어주면 쉽게 읽힙니다. 무슨 오크냐, 메이플 나무냐, 뭐냐, 포레스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제. 그치? 그러니까 지역적인 정보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수능의 영어 영역을 접근하는 방식과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큼직큼직하게 접근해줘야 돼. 다만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선생님이 거기 메가 스터디 있을 때 좀 뼈저리게 느꼈던 측면들이 있긴 한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는데 근데 영어는 좀 다릅니다. 영어는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특정한 종류의 다른 어떤 그런 종이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긍정적이다. 이걸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종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would continue to grow and provide the shade needed for a new generation of young beeches to sprout and grow up. 뭔 소리야? 이렇게 다른 종들이 계속 자람으로써 약간 비치스가 너도밤나무라고 그랬죠? 너도밤나무가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종이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너도밤나무한테 이득이 되지 않냐 이 얘기잖아. 알겠어요? 그것까지 못 읽어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종이 지배적인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를 여기서 끄집어냈었어야 돼. 이게 안 됐으면 이 지문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서 여기 승부를 이미 봤어야 돼 이미. 빨리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대조구조의 특성이 원래 이래. 대조구조의 특성은 이렇게 글을 읽으면은 앞부분에서 너희가 이 대조구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A야 not A 이 구조를 빨리 발견해줘야 돼. 거기서 끝내는 거야. 알겠죠? 자, 앞에 읽어볼까? 다이버스 다양성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끝났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너희들이 어떻게든 다시 위에를 어떻게 해야 돼? 팔로우업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바로 뭐야? 반복 드러나죠. 이거를 옛날에 선생님이 너희들 2020년 한 6년 전에 5년 전에 있었던 선배들한테는 대반 구조라고 많이 강조했었어. 대조 반복 구조. 근데 내가 그때는 지금보다 좀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주진 못해가지고 등급은 다 올랐는데 조금 이때는 내가 뭐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막 접근하는 거를 그때는 잘 못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지금 너희들한테 그러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안전성을 불러일으킨다. 즉 이 사람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죠. 생물 다양성. 그래서 for an ancient forest, 이 고대의 어떤 식물들이 있었어. Because fungi are also very dependent on stable conditions. 그래서 이 균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support other species underground. 그러니까 다른 어떤 underground 땅 속에 있는 이런 종들을 지지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fungi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균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 파토젠에 의해서 이 비치스들이 킬을 당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인 거라고. 알겠죠? 여기서 읽어낸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밑에 diversity 이하에 나오는 이 맥락은 위에서 내가 읽었던 걸 과연 내가 잘 읽어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정도의 절차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확신이 없어. 그럼 아래서 읽으면 돼. 대신 아래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는다? 막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읽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위에서 글을 잘 분석해냈는지 잘 읽어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과정이 너희들이 시험 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면 너희들은 글을 잘 읽은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수업의 방향성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자신감을 가져뒀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준 자료를 놓고 해석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막 밑줄도 쳐보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막 이렇게 줄로 이어보기도 뭐 파토젠 펑키 막 이런 거 이어보기도 하면서 따라해. 따라하라고. 따라하는 것 자체만으로 실력이 늘어. 알았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한다. 이 친구들이 알겠죠? 보호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결국 fungi are little but forward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fungi가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존나 단순하지 않냐. 그렇게 보면은 야 나는 fungi가 되게 긍정적이야. 아주 좋은 친구 같아. 왜? 얘기했잖아. 개체 수를 줄여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뭘 유지해주니까? 다이버시티를 유지해주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함의가 상당히 많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한다. From complete corruption. 완전히 멸종되는 거. 그죠? 그다음에 to ensure that one species of a tree doesn't manage to dominate. 그래서 한 가지 종이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꼭 복습을 합시다. 21번 좋은 문제예요. 상당히 잘 됐어. 내가 볼 때는 뭐 쉽게 맞출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 자체의 수준은 수능 정도의 수준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글은 쉽지, 문장 수준도 쉽지,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상당히 크다. 공부를 잘 해줍시다. 자, 혹시 저 녹화 지난번처럼 전화 와가지고 중단되는 거 아닌지 확인하고. 잘 되고 있네. 자, 계속 가자. 지난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순서 그때 했었잖아, 맞지? 순서 유형인가 그때 했었던 몇 번이었지? 2022. 지금 다양한 종이 있다는 게 긍정적인 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이어서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 아니 야야 왜 그래? 왜 숨기지 마. 왜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다양한 종이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병원균이면 병원균이면은 그러니까 병원균이 나타나서 지배적인 종들의 개체수를 줄여주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종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지. 그 지배적인 애를 죽이는 거예요? 지배적인 그런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배적이어서 죽였다기보다는 병원균이 나타나서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지배적으로 우세한 종들의 개체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균이 좋다. 그냥 이 정도의 논리야. 이해했어? 지배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다르고 아달라.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되게 정교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아직 혼란이 있는 게 느껴져, 그죠? 그런 거를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가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배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해봐. 그걸 네가 나한테 대놓고 얘기해준 거 너무 잘한 거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지배적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지. 균이 나타나서 개체수를 줄여준다. 그래서 다양성이 늘어난다. 그냥 이 정도 논법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관없는 이유들. 아, 내가 글을 읽을 때 나의 자의식, 나의 주관이 좀 많이 개입되는구나를 좀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모든 학생이 다 그래. 아, 나도 그랬고 안 그런 학생 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인 거죠. 잘 얘기했어.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수업 시간에 뭐 꼭 잘해야만 해? 그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 찾아봐야지. 근데 자. 1번 responsible for the invasion of foreign species. 그러니까 외래 종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의 침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건데 다른 종의 침입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이 균이 좋다. 균의 개체수를 늘려준다. 개체수를 줄여서 다양성을 늘려준다. 이런 얘기가 오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크게 맥락상 의미야 그냥. For the thinking이. 자, 이걸 to support the dominance of one species. 뭐야? 한 종의 dominance는 지배죠. 지배를 지지하는 기꺼이 지배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한다. 반대되는 선지죠. 반대죠. 얘는 상관없는 거고요. 3번 aware that diversity leads to the stability of the forest. 이 fungi라고 하는 게 잘 알고 있대. 뭐를? 다양성 나타났죠? 그리고 이 숲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맞죠? 정확하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4번 indifferent to helping. indifferent은 무관심한 거죠? helping forests regenerate after collapse. 이 숲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서 어떤 다시 이렇게 숲에서 다른 나무들을 이게 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로덕트하는 거, 리프로듀스하는 거죠. 그런 거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번식한다는 얘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careful that their territories. territory가 뭐예요? 영토죠, 영토. 그래서 그 테라라고 하는 게 맥주 이름이기도 하잖아. 이게 약간 다 토양, 땅 이런 거 관련된 단어들일 거야. 그래서 그들의 영역이 뭐야? are not occupied by other species. 다른 종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 차지되는 것을 조심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 분석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수능의 이제 문제풀이에서 가장 이제 그 예술적인 요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묘미가 있는 그 분석은 바로 선택지. 너희들 선택지에서 많이 걸려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걸 막 가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를 먼저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여기 있는 기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왜곡이 돼버린다니까. 선택지는 먼저 읽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자, 그래서 선생님 꼭 그래야 돼요. 선택지 보니까 빨리 풀리던데요, 저는. 그거는 이제 몇몇 지문들은 그럴 수 있겠지, 운이 좋아서. 근데 아닐 수도 있다니까. 왜 굳이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방법을 고집을 하려고 해? 그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서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요지 문제죠. 사실 요지 파악 문제는 뭐 굉장히 쉽다 해서 나는 뭐 이 정도는 금방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 솔직히. 근데 만약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한번 읽어보자고. 그래서 얘도 어떤 함의가 있는지 보도록 해봅시다. 자, is remarkable. 그러니까 다음 글의 요지, 그러니까 요약된 뭐 중심 논지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게 뭐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21번 같은 문제는 중심 논지를 찾고서 그 논지를 토대로 해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뭔지 균이 있어서 뭐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게 곧 다양성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떤 논리를 팔로우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이런 문제는 뭐야? 그냥 중심된 말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미 너무 트레디셔널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중요한 문장이 밑줄 긋기. 그래서 여기 밑줄이 잘 안 그어져 있다? 그럼 본인이 잘 못 본 겁니다. 글을. 자, it's remarkable that positive fantasy self-us relates to such an extent that it shows up in a physiological test라고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목할 만하다. 뭐가 주목할 만하냐? 대절 이하가 긍정적인 판타지가 긍정적인 환상이 선생님 환상이 갑자기 왜 등장해요? 해리포터하고 반지의 제왕이야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냥 읽자고 제발. 알겠죠? 처음에 갑자기 나는 뜬금없는 소리는 그냥 개무시가 답입니다. 알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내 앞에서 아랍어를 막 구사해. 그거 신경 쓰게 되니? 신경 안 쓰게 되잖아.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물론 아랍어를 무시한다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예민하시더라도. 그래서 긍정적인 판타지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 어떻게? 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to such an extent. 이러한
관점에서 뭐 이러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source of in physiological test 그것이 뭐예요? 이 생리학적인 실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게 도와준다고 하는 건데 뭐야 이게? 자 근데 최소한 여기서 니들이 이 사람이 써놓은 용어 판타지죠. 판타지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준대? 릴렉스하게 해준다. 이 정도 측면을 일단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판타지가 릴렉스하게 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뭘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혹시 생각 드는 사람? 이 필자가 판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 좀 웃기지 않냐?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 푸는데 막 긍정이니 부정이니 막 이런 거로 단순하게 가려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게 접근하면 된다. 그래서 판타지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야.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거잖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 그건 더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소재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 뉘앙스는 그냥 한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가 적합하겠습니다. 자, if you want unwind, 너가 뭔가 이렇게 풀어내고 싶다면 unwind 뭐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인가? So you can take some deep breaths. 그래서 너는 뭐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좀 보고 그리고 산책을 좀 해라. 메시지를 보라는 것은 뭐 책을 읽으라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이런 짓을 해라. But you can also try simply. 그러나 또 당신 이 대조는 무슨 전체적인 대조는 아니죠. 그냥 문장 내에서의 대조입니다. You can also try simply closing your eyes. 단순히 어떻게 하래요? 휴식을 이렇게 unwind 하고 싶을 때 그냥 눈을 감아라. 그리고 자, 또 뭐가 나왔어요? 판타지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fantasizing about some future outcome that you might enjoy. 너가 즐기게 될 미래의 결과값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봐라. 아, 얘는 뭔가 상상의 뉘앙스, 이미진이 등장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뉘앙스구나. 그리고 이 사람 판타지를 이미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서도 판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예측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중간에 뭐 한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오면 그럼 그때 가면 됩니다. So, but what about when your objective is to make your wish a reality? 자, 아니나 다를까 뭐가 but이 등장했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경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but 뭐야? 내가 생각한 건 판타지가 릴렉스 그래서 좋다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한번 읽어보자. 판타지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 앞부분에서 글을 읽은 다음에 소재를 끄집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 부정인지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랙해가는 거죠. 추적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what about when your objective is to make your wish a reality? 그래서 당신의 목표가 your objective가 is 뭐예요? 뭐 하는 거? To make your wish. 당신의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주용법이죠. 당신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일 땐 어떨까? The last thing you want to is relax. 근데 마지막 것은, 최후의 것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최후의 것은 결국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고. 솔직히 이거 읽어도 소원을 현실로 만들다? 갑자기 뭐야, 지니도 아니고 뭔 소리야 이게 알라딘이 지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냥 계속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21번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초장에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왔잖아. 어느 정도 승부가 났단 말이야. 대조구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지금 대조인지 반복인지가 승부가 안 나고 있어. 그렇지? 무슨 메이웨더가 파키아오가 싸우는 것처럼. 메이웨더 파키아오가 뭔지 모르나? 복시 선수들 있잖아. 근데 뭐 결판이 잘 안 났잖아. 결국 메이웨더가 비겁하게 이기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이거 가야 되는 거 그럼 그냥 따라가죠. 글이 그렇다잖아. 그래서 you won't be energized enough. 너는 충분히 에너지를 얻고 싶대. To get off the couch. 갑자기 뭐 떠난대. 어디서? 나의 안락 의자에서 떠나서 그리고 to lose the pound. 파운드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어떤 그런 무게를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갑자기 직업을 찾고 싶고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갑자기 나오는 뜬금없는 개소리는 어떤 확률이 높다? 비유. 그렇지. 그래 그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 또 뒤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겠지. 얘가 뭐 이상의 오감도를 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의 오감도가 뭔지 알아?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있어. 물론 천재시인인데 근데 이거 거기 글 읽어보면 뭐 제1회 해요, 제2회 해요, 제3회 해요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나가라고 그 비유가 뭔지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글들은 그렇지 않죠. 알려줘야지 뭔지. 뭐겠어? Study for the test.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직업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는 뭐 휴식을 취하고 싶고 이렇게 될 만큼 충분히 에너지를 얻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 하고 싶대? You want to be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고 싶대. To stay engaged. 뭔가 이렇게 집중력을 많이 가질 만큼. 그리고 even at the inevitable obstacles. 뭔가 이렇게 불가피한 장애물이 있고 또는 도전이 있었을 때. 나 솔직히 이거 읽고서 뭔 소리 들었냐면 야 뭐 하냐 너? 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뭐 읽어가보자고. The principle of dream it, wish it, do it. 그래서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해라. That's not hold true. 그래서 꿈꾸고 실현하고 그러니까 소망하고 그것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실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꿈꾸고 소망하고 하는 게 진실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얘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 두잇이 진리는 아니래. 얘가 보기에는. 근데 뭐야? And now we know why. 우리는 왜 그런지 안다. 뒤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in dreaming에 그것을 꿈꾸면서 you undercut the energy,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거야. You need to do. 그걸 할 만한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에너지 얘기가 뭔가 눈에 들어오지 않냐 여기서. 그리고 you put yourself in a temporary state of complete happiness, calmness, and inactivity.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얘는 뭔가 실현하고 하는 거였다면 얘는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대조 구조가 나오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뭔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너의 목표가 실현하는 것만 어떻게 하는 것도 역시 뭘로 우리가 이제 치환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구나. 그치?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읽었던 게 막 애매했더라도 결론이 가보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얘가 뭐 했는지가 밝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릴렉스는 뭐예요?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막 에너지를 얻고 싶어. 그죠? 에너지를 얻고 싶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거의 결국 그 모든 원리는 결국 뭐예요? 하고자 하는 거라잖아. 행동하는 거.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막 뭐 하려고 그랬잖아.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필자는. 그래서 우리는 뭘 안다? 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 스스로를 일시적인 상태, 어떤 완벽한 행복과 휴식을 갖고 있는 상태,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판타지가 릴렉스에서 긍정이다 해서 똑같은 소리 바를 줄 알았더니 뒤에서 대조구조가 등장해서 막판에 결판을 내버리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활동하는 거냐 아니면 휴식하는 거냐를 가지고 존나 싸웠고 결국 이 글은 뭐를 지지하는 거예요? 활동이에요? 휴식이에요? 휴식이잖아. 그게 눈에 들어오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뭐다? 휴식해라. 겁나 쉽지. 그래서 1번 볼까? 과도한 목표 지향적 태도는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도한 목표 지향적 태도가 곧 행동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애매합니다. 이런 거를 막 선생의 목표 지향적 태도가 행동하고자 하는 태도고 그게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거 괜찮네요. 휴식 지향하는 거네요. 라고 이렇게 가면은 조금 비약이에요. 그죠? 얘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쉽게 낸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 유형상 쉽지만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헷갈리게 하려는 거. 일단은 어떻게 보류시켜 이런 건. 나는 이제 아니라고 했겠지만 2번 긍정적 자세를 역경을 극복할 때 긍정적 자세 역경 극복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재가 틀렸어요.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개선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 편안함을 느끼는 거 뭐예요? 휴식이죠. 이게 정답이죠. 알겠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낙관적인 상상은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낙관적인 상상이 뭐야? 판타지 때문에 나온 얘기했지. 근데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자, 이게 휴식이잖아. 약화시킨다?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반대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니잖아요. 응? 4번이 맞아요. 4번이 정답이야? 왜냐면 저게 그 긍정적인 상상만 하는 게 그거 안 잠깐만. 된다고 한 거잖아요. 잠깐만.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 개선이 틀렸죠. 쏘리. 자기 개선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상상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온 판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곧 뭐예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봐야 돼. 쏘리.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막연한 목표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막연한 목표하고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적 없죠. 그래서 얘는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목표 지향적 태도라고 하는 나오지 않았던, 물론 무슨 아까 현실을 실현화시킨다, 내가 목표하는 걸 현실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삶의 만족감이라는 얘기 아예 나오지가 않았고요. 역경 극복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 이게 휴식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 개선이라는 소재가 좀 잘못됐죠. 내가 좀 이거 보고 꽂혔던 것 같아.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번 낙관적인 상상, 판타지가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동력이라고 하는 건 곧 행동인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얘가 얘기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어떤 함의가 22번도 꽤 크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보니까 이렇게 글의 구조들이 좀 가치가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나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봤었던 시험 11월 모의고사보다 약간 좀 더 어떤 공부하는 복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23번 가고 할 수 있나? 23번 할 수 있을까? 자, 저 23번 가야 돼요. 가야 돼?
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끝내라. 다음 글의 주제를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거 빠르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하진 않을게. If cooking is central to human identity, biology, and culture, as the biology process approaches leads to suggest. 그러니까 요리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고 뭐고 막 이런다 그랬을 때,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decline of cooking,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이 줄어드는 거죠. In our time, would have serious consequence for the modern life. 뭐예요? 요리하는 게 줄어드는 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역시 그러하다. 근데 그게 나쁜가? 나래로. 뭔지 알겠죠? 그렇지 않다. 결국 요리하는 게 줄어드는 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긍정으로 이렇게 가서 좀 쉽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요리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제를 보면은 정답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Current trends in commercial cooking equipment. 현재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또 environmental impact of shift in dietary patterns. 이런 식습관에 있어서의 전환, 환경적인 전환, 환경의 영향,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Cost effective 이거 중간에 끊겼죠.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인 방법, 건강한 요리라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Reasons behind the decline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푸드 산업의 이런 어떤 쇠퇴의 이유. 5번 Benefits of reduced domestic cooking duties through outstanding.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의 이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리지 않냐 이렇게 보면 2,3번 솔직히. 진짜 쉽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2, 3번 좀 더 설명해 줄게.